안녕하세요. 저는 재미있는 IT 대표 윤승준입니다.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것 중 하나가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는 분들도 IT에 관한 기본이 너무 약하다는 것입니다. 기본이 튼튼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걸 몰라도 당장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보니 배우려는 생각을 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 보니까 또 가르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 번에 나누어서 이 스마트폰의 기본에 대해서, IT의 기본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스마트폰의 기본인 메모리에 대한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렵다는 선입견을 버리고 아주 쉬운 초등학교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십진법을 사용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일입니다. 10, 100, 1000, 만 이렇게 숫자의 개념이 10의 배수로 올라가는 아주 단순한 구조입니다. 그런데 컴퓨터에서는 몇 진법을 사용할까 하고 물으면 의외로 선뜻 대답을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컴퓨터에서는 물론 이진법을 사용합니다. 이진법이란 숫자로 표시하면 0과 1밖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일 작은 숫자는 당연히 0이고 이게 하나하나 증가될 때마다 1, 10, 11, 100, 101, 110, 111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0과 1로만 구성된 이 이진법이 디지털의 기본이고 이 0과 1을 컴퓨터에서는 가장 작은 단위 비트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BIT, 비트입니다. 즉 비트는 선택이 0 혹은 1 뿐입니다. 이 논리는 전원 스위치를 켜는 것을 1이라고 하고 끄는 것을 0이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전기는 켜지거나 꺼지거나 둘 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켜질락 말락한다 혹은 깜빡깜빡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이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그 순간에는 켜지거나 꺼지는 것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디지털의 최소 단위를 비트라고 하고 이 비트가 8개 모인 것을 바이트라고 합니다. 바이트, BYTE입니다. 비트가 8개 모였다는 것은 00000000부터 11111111까지의 숫자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일상에서 사용하는 십진법으로 표시하면 0에서 255, 즉 256 경우의 수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256가지 경우는 숫자 0에서 9까지 10개, 알파벳 대문자 26개, 소문자 26개, 이 외에도 특수문자 등 여러 가지를 표시할 수 있는 충분한 그 숫자입니다. 즉 대문자 A를 십진법으로 65, 소문자 A는 97 이렇게 표시하도록 정한 것입니다. 이 얘기는 쉽게 말하면 한 바이트는 글자 한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글자란 영어 알파벳 한자 혹은 숫자 한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보이는 3바이트가 필요한 것이고 컴퓨터는 7바이트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는 일이 1000개 모이면 키로라고 부르고 이것이 각각 1000개씩 증가될 때마다 밀리언, 빌리언, 트릴리언 이렇게 올라갑니다. 즉 10의 세제곱씩 증가되는 단위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지털에서는 이진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와는 조금 다릅니다. 즉 2의 10제곱씩 올라갈 때마다 부르는 단위가 다릅니다. 키로, 메가, 기가, 테라.
이렇게 부르고 이것은 10진법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10의 세제곱은 1000이지만 2의 10제곱은 1024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메가, 기가 이런 단위에 아주 익숙합니다. 자,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아직도 머리가 아프시다고요? 그러시더라도 조금만 참으시고 따라 하십시오. 이렇게 바이트는 메모리의 단위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구매할 때 메모리가 어떻게 돼? 하고 묻는다면 메모리의 용량을 물어보는 것이고, 그때 내 메모리는 16기가야 라고 대답했다면 바로 그 16기가의 단위가 바이트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16GB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겠죠. 자, 그럼 여기서 메모리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크게 구분해서 메모리는 전원이 꺼지면 그 내용이 지워지는 메모리와 전원이 꺼져도 지워지지 않는 메모리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중 중요한 것이 전원이 꺼지면 지워지는 메모리, 이것을 휘발성 메모리라고 하는데요. 이것입니다. 이 메모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메모리는 RAM, RAM, 랜덤 액세스 메모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칠판과 같습니다. 만일 제가 강의를 하는데 한 번 쓰고 나면 지울 수 없는 칠판을 사용한다고 한다면 강의 1시간을 마치면 정말 많은 칠판을 사용해야 할 것이고, 그것은 엄청난 돈이 들어가게 됨을 의미합니다. 칠판은 당연히 지웠다 썼다 할 수가 있게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칠판은 언제 지울까요?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칠판에 있는 내용을 노트에 옮겨 썼다고 판단이 되면 지우게 되죠. 바로 이런 방식입니다. 필요한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바로 이 램에 올려놓고 쓰다가 이 내용을 지우려면 어딘가에 저장을 하고, 또 저장이 된 것을 사용하려면 다시 이 램에 불러오고, 이렇게 사용하는 메모리가 바로 램이고, 이 램의 크기는 전체 속도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만일 칠판이 작다면 썼다 지웠다를 반복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속도가 느려지겠죠. 이 램에 반해서 전원이 꺼져도 지워지지 않는 메모리가 있습니다. 컴퓨터에서는 하드디스크와 같은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필요할 때 저장하고 또 지우기도 하지만 전원과 관계없이 기억되고 있는 메모리입니다. 이런 메모리에는 어떤 것들을 저장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윈도우스라는 운영체계는 이런 메모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메모리 장치가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컴퓨터가 동작을 하지 않는 거죠.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원가 등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 이 메모리의 크기가 초기에는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OS, 즉 안드로이드나 iOS가 기본적으로 그 메모리 안에 들어가고, 또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앱 등이 깔리면서 일반 사용자들이 사용하기에는 넉넉지 않은 메모리의 용량으로 판매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 계속 사진이나 동영상이 저장이 되니까 당연히 메모리는 꽉 차게 되고, 여러분의 메모리에 있는 것을 지우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스마트폰은 이 메모리가 아주 넉넉하기 때문에 사진을 많이 찍어도 당분간은 이런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다시 정리하면 메모리는 전원이 꺼지면 지워지는 램과 전원이 꺼져도 지워지지 않는 메모리가 있다. 둘 다 중요한 메모리지만 더 중요한 것은 램이고, 램의 크기는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특히 컴퓨터에서 하드디스크의 용량은 기본적으로 아주 크기 때문에 지금은 그리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인데요. 카카오톡을 열어서 채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앱, 예를 들자면 뭐 이메일을 체크했습니다. 또 전화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카카오톡, 이메일, 전화 이런 앱들은 자동으로 닫혀졌을까요? 어떤 앱을 사용했다는 것은 그 앱이 메모리에 깔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메모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다른 앱을 사용하면 그 앱이 차지하고 있던 메모리가 깨끗해지고 거기에 다른 앱이 사용되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물론 아닙니다. 스마트폰은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기계이기 때문에 내가 앱을 여는 대로 그 앱은 메모리에 깔리게 됩니다. 따라서 많은 앱이 열려 있다면 당연히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칠판은 작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럼 사용 안 하는 앱을 닫을 수 있다면 당연히 메모리를 많이 사용할 수 있겠죠? 그 방법이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는 모두 닫기 혹은 닫기입니다. 즉, 내가 지금 사용 안 하는 앱을 닫는다는 것은 내 워킹 메모리, 즉 램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더 크게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주 잊어버리시기 때문에 며칠에 한 번씩 스마트폰을 리부트하라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리부트한다는 것은 자동으로 전원을 껐다가 켜는 것을 말하는데, 전원을 끄는 순간에 램은 새 것처럼 깨끗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스마트폰 속도가 떨어지지 않게 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알고 하는 것과 의미도 모르고 하는 일은 정말 많이 다릅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글을 한번 읽으심으로 인해서 또 이 방송을 한번 들으심으로 인해서 왜 스마트폰을 리부트해야 하는지, 또 메모리가 무엇인지 아시게 되었을 것입니다. 스마트폰 어렵나요? 아니죠? 그렇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내신다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서 엄청난 능력을 가진 비서를 자유자재로 부리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내용을 만일 방송으로만 들으셨다면 이 원고는 재미있는 IT 홈에 올려져 있습니다. 재미있는 IT 홈에 들어오시려면 재미있는 IT와 친구가 되시면 됩니다. 카카오톡 친구 메뉴에서 위에 있는 돋보기를 누르시고 재미있는 IT라고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IT는 영어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즐겁고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